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리플러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지난 10월부터 일본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지금은 또 잠시 한국에 돌아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경기도 많이 어려워졌고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이 되어서 그냥 내년 3월까지는 조금 쉬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뭐 그동안 너무 아둥바둥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셨거나 또는 그 목전에 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뭐 여행이라던가 또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이 채널을 조금 더 살려두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들은 이제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카테고리도 이제는 생활, 노하우, 뭐 여행 이런 것들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난 11월에는 제가 열흘 동안 큐슈를 일주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히 그때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후쿠오카라고 한다면은 한국 관광객들로 항상 넘쳐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보도 많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제가 자주 가던 곳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이번에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항구 마을인 카라스를 먼저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스라고 하면은 요부코 오징어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카와타로라고 하는 이 가게인데요. 지금은 후쿠오카 시내에도 본점이 있고 또 분점들이 생겼지만은 저는 이곳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이카노 이케즈쿠리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산오징어회, 그리고 사시미 정식, 또 이카동, 그러니까 오징어 회덮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카와타로 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유명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케스라고 하는 이 수조 안에 오징어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면은 그걸 또 건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회를 떠주는 이런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조 안에 오징어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뭐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이 카와타로 정식을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인데요. 첫 번째,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시고 그 다음은 소금 접시에다 레몬을 뿌려서 먹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이카동이라고 하는 이 오징어 회덮밥을 먼저 한 개 시켰고요. 특제 간장 소스에 오징어 회를 이제 덮밥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비비지 마시고 그냥 먼저 떠서 먹어보시고 반쯤 남았을 때 노른자를 터뜨려서 같이 비벼 드시면은 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유명한 이카노 이케즈쿠리 오징어 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2인분을 시켰는데 한 마리만 나와서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나왔던 2인분이거든요. 직원분의 설명으로는 개체 그람수로 크기를 나눠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2인분을 주문하면 이제는 이렇게 큰 걸로 한 마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더라도 양은 예전 방식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카와타로 정식의 오징어 회랑 같이 나오는 구성품들입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오징어 슈마이, 그리고 코사라라고 해서 반찬으로 나온 야사이 이타메, 야채 볶음입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큐슈 특산물인 카보스 제리가 나왔고요. 그 아래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 튀김을 찍어 먹는 전용 간장인 텐스유, 그리고 회를 찍어 먹는 와사비 간장, 그리고 코오모노라고 해서 이제 초절임 2종이 같이 나왔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소금에다가 회를 먼저 찍어 드시고 오징어 옆에 있는 레몬을 소금 그릇에다 뿌려서
회를 찍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맛을 내고 있는 와사비 간장에 오징어 회를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모즈쿠라고 해서 해초 초절임이 나와서 이 식전에 식감을 돋구는 이런 에피타이저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모즈쿠가 이 오키나와 전통 요리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신다면은 정말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묘한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기대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모즈쿠 대신 이렇게 카보스 제리가 나와서 조금은 실망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지역 특산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큐슈에서 오키나와 요리를 먹는 것보다는 큐슈 특산품인 이 카보스를 소비하는 것이 어쩌면 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카보스 제리 같은 경우에는 요부쿠에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들른다라고 하는 유명한 제리 가게인 아마나스 아짱의 밀감 제리와 또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저트까지 드셨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또 가면은 또 맛있는 디저트가 있으니까 여길 가보세요라는 어떤 지역 상인들의 상생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하나 잘 된다 싶으면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아이템으로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그런 뻔한 결말이 아니라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오징어 회를 다 드시고 나면은 이카게소라고 하는 오징어 다리를 튀김으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데요. 물론 튀김은 튀김만으로도 맛있지만은 카와타로 정식에 나오는 밥에다가 된장국, 아카지로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오징어 튀김을 밥이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오징어 튀김 덮밥인 이카텐동도 함께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튀김 전용 간장인 텐수에 찍어 드시거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와타로 정식과 이카동을 함께 시킨다면은 최고의 조합으로 요부쿠 오징어를 드셔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카와타로는 후쿠오카 하카타 역 앞에랑 또 나카스점도 있으니까요. 후쿠오카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부쿠 인근에는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은 또 하도미사키 카인 코엔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연관 검색어에 사자에, 즉 소라가 나오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또 사자에 츠보야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소라 항아리구이, 뭐 이렇게 그냥 소라를 통째로 구워주는 이런 곳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자에 츠보야키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사리비라고 해서 이 마츠다 부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가게가 있죠. 로바다야키 리키마루의 이사리비점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리키마루도 이사리비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오사카 시내에는 여러 개의 점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주로 관광객이 많지 않고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얀바점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10월 달에도 여기를 갔었는데 촬영을 안 해서 다음 달에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미사키 공원으로 돌아오면은 사실 그냥 뭐 제주도 느낌이 나는 그런 바닷가인데요. 여기가 이 화강암하고 백사장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제주도와 자매 결혼을 맺고서 제주 올레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도라르방도 세워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잠깐만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그냥 복붙해다 놓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 온 목적은 사실 그 사자의 츠보야키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기 뒤로 보이는 저 가게들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의 설악항 공판장 같은 느낌으로 이 지역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또 특히 태국인들이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나기를 좀 기다렸다가 앉았고요. 메뉴는 간단합니다. 사자의 소라, 그리고 이카, 오징어,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가키, 굴구이가 있는데 이 너무 아쉽게도 굴은 아직 제철이 아니라서 12월부터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소라구이랑 오징어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시켰고요. 여기는 노알콜 맥주도 팔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함께 느끼실 수가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역시 굽는 동안 특제 간장 소스를 부어가면서 굽기 때문에 소라 살은 엄청 촉촉하고요. 간도 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역시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쇼와 시대 감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일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스미비야키를 드시고 나면은 바로 앞에는 또 물론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수중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아닌 이상 그렇게 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기 보이는 저 등대로 들어가셔서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물속에 물고기를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니까요. 그냥 간단히 소화나 시킬 겸 올레길을 조금 돌아보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랑 너무 비슷해서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뭐 특별한 곳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해수욕도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일본의 여름 해변 감성을 느끼러 오시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소화도 됐고 다음 장소로 또 가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대표적인 여행 테마로 온센 메구리라고 하는 온천 여행이 가장 유명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오다 노부나가를 너무 좋아해서 일명 오시로 메구리라고 하는 이 일본 성 여행을 주로 다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라스에도 두 곳의 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카라스 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터만 남아있는 나고야 성,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특히 이 사가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여행 테마나 특산품 같은 것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회사와 협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에는 세가가 밀고 있는 게임 노부나가의 야망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 사가현 나고야 성터를 홍보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이치현의 나고야 성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성터만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 노부나가 오타쿠가 아니라면 글쎄요, 뭐 그렇게 갈만한 곳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패스하고요. 그러면 이제 카라스 성은 괜찮냐 라고 하신다면은 카라스 성도 그렇게 뭐 추천하지는 않는 게 아무래도 쿠마모토 성이라던가 또는 오사카 성 같이 유명 관광 스팟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어서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갔을 때에도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사가현이라고 하면은 이 사가라는 영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과의 콜라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로맨싱 사가나 또는 좀비란도 사가, 빈란도 사가와 같은 이런 콜라보가 계속되는 점, 이런 것들을 한국의 시자체들도 조금은 배워야 할 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결국 도착한 곳은 이온입니다.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자스코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점 되는 곳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카라스라고 하는 곳이 워낙 작은 동네고 또 거기다가 온천을 끼고 있는 온천 호텔 또는 료칸이 대부분인 곳이기 때문에 숙소에 한번 들어가면은 뭐 이자카야를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온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낫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마자키 카인이라고 하는 이 해변에 도착해 보시면은 온천 뷰 호텔과 료칸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제가 이번에 묵을 숙소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자주 가던 료칸이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료칸이 아닌 콘도미니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오래된 콘도 치고는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서 제법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일본 호텔들과는 다르게 꽤 넓은 편인데요. 침대 3개에 테이블 하나가 들어가고 욕실과 화장실도 각각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발코니까지 있어서 오션뷰를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1월 중순 기준으로 아고다에서 1박에 11만 원이었으니까요. 가성비, 숙박시설로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숙소 정보는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쪽을 가시는데 저렴한 숙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가성비보다도 제대로 된 료칸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료칸인 우호한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할머니들이 밥 계속 주지, 죽을 때까지. 네, 이런 곳입니다. 실제로도 내부는 그냥 전형적인 타다미 룸이라고 하는 와시츠가 주이고요. 식사를 하고 오시면은 이렇게 후통도 전부 준비해주는 전통적인 료칸 스타일의 숙소입니다. 옥상에 가보시면은 템포로 텐후로라고 하는 전망 노천탕이 있고 실내에도 대욕장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을 사용하면 되시고, 다만 식사는 식장에서 하셔야 되는 스타일인데요. 물론 룸에서도 식사는 가능합니다만 추가 비용이 듭니다. 뷔페가 아닌 전통적인 카이세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시면은
코스 요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디너 기준으로 카하타로에서 먹었던 요부코 이카를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드실 수가 있어서 굳이 카하타로까지 갈 필요도 없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그 유명한 히다규 스키야키도 나오고, 또 방어 턱살구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리 가마야키와 또 히다규 이시야키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미 머리찜임 다이카만 니코미도 나왔던 것 같고, 아무튼 조식 석식 할 거 없이 너무 양이 많고 또 구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편하게 힐링하러 가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어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전화로 해보시고,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홈페이지 통해서 원하시는 날짜 골라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2인 기준으로 카이세키 조석식 포함해서 22,000엔, 우리 돈으로 20만원부터 최대 4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리즈너블한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보통 이곳에 오면은 2박을 연박하면서 첫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은 사 먹고, 둘째 날은 이제 아침부터 조식 먹고 온천 들어갔다가 해변 산책을 하고 좀 쉬었다 또 석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힐링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여행에서는 좀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이 주차장에서 정말 똑같이 생긴 고양이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길고양이라면 이미 고양이 별로 돌아갔을 텐데 정말 너무 닮아가지고 혹시 이 녀석의 새끼인가, 아니면 이게 환생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인연과 카르마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와 구독자님들과의 관계 또한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어떻게든 마주쳤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인연이 되는 이런 카르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곧 이루게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디 힘들었던 지난 시간 잊지 마시고 그 경제적 자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온에서 사온 식량들로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리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